기초 튼튼, 실력 쑥쑥, 투자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시간 상암동 주식 1타 강사죠. 이성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수업이 진행될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앵커님, 네, 제가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질문이요? 예. 어떤 질문이요? 자, 투자할 때 보통 어떤 종류, 어떤 스타일의 주식을 선호하는 편이신가요? 아무래도 앞으로 크게 성장해 나갈 주식이 좋지 않을까요? 네, 현정 씨처럼 성장을 중요시한다든가 또 다른 사람들은 기업 가치 또는 배당 뭐 이런 다양한 각자의 주식 스타일이 있을 텐데 그런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주식을 크게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최근에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성장주로 대변되는 기술주들이 크게 떨어지면서 치열하게 성장주냐 가치주냐 뭐 이거 가지고 뭐 깻잎 전쟁처럼 이제 투자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네. 오늘은 이 두 가지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가치주에 투자해야 된다, 뭐 성장주에 투자해야 한다, 정말로 얘기가 많더라고요. 사실 저처럼 잘 모르거나 또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 제대로 한번 배워봐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오해 혹은 잘못된 정보들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오, 저도 궁금한 게 많았는데 잘 됐네요.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확인해 볼까요? 보통 이 가치주의 반대 개념이 성장주 아닌가요? 예, 그렇죠. 원래 성장주는 이익이 지금은 안 나지만은 매출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 같은 그런 이익이 적자 상태나 또는 아주 작게 나는 그러나 매출이 큰 폭으로 뛰면서 몇 년 후에 이익이 크게 날 것 같은 그런 회사를 얘기하는데 반면에 가치주라고 하면은 매출액과 이익의 증가가 어느 정도 계속 이루어지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싼, 즉 PR이 낮은 기업들 또는 지금 당장 실적의 증가는 없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대비 주가가 싼, 즉 PBR이 낮은 주식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 주식들 간의 경계가 좀 상당히 명확한 편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모호해진 상황입니다. 미국의 아마존 또는 테슬라 이런 주식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확실한 성장주였는데요. 최근에는 그때는 이익이 안 났었거든요. 이익이 나도 아주 조금 나거나 또는 적자 상태인데 최근에 이익이 계속해서 나게 되면서 이게 또 매출은 그전에 많이 줄어들다가 최근에 매출액 증가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과연 성장주냐 또는 가치주냐 이게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고요.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치주의 반대는 성장주다라는 게 맞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게 성장주인가 아니면 가치주인가 이게 좀 애매한 그런 성격의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저도 가끔 이 회사가 가치주인지 성장주인지 진짜 헷갈릴 때가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드릴게요. 네. 예,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요. 자, 삼성전자가 가치주일까요 또는 성장주일까요? 삼성전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성장주 아닐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네. 성장주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치주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통 성장이라고 하면요, 매출보다는 이익보다는 매출의 증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걸 성장주라고 그러는데 삼성전자의 매출을 보면은 2019년부터 20년, 21년 이 3년 동안 평균 5% 정도 생각보다 성장률이 작죠. 네. 평균 5%보다 밖에 성장을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12개월 선행 PER, 즉 지금부터 12개월간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 PER을 보면 9.6배, 코스피가 지금 10배가 넘는데 그거보다 낮죠. 그래서 가치주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가치주에 가깝다라고 즉 가치주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 그렇군요. 오늘 제대로 배워가네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두 번째 내용도 확인해 볼까요? 사실 이것도 가치주, 성장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특징들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가치주는 저평가되어 있어서 장기로 갖고 가야 되고 또는 성장주는 고평가되어 있어서 단기 매매해야 한다. 뭐 근데 사실 이건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 실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가짜 가치주 그리고 가짜 성장주들을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현재 PER이 5배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내년 실적이 올해보다 나쁘다. 즉 감익이 예상된다. 그러면은 이게 가치주로서의 의미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당연히 장기 투자로 갖고 가서도 안 될 거고요. 특히 성장주에는 가짜가 굉장히 많은데 대체로 그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상보다는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봐서
가치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굉장히 11월 달에 인기를 끌었던 게 NFT하고 메타버스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산업이 굉장히 앞으로 커질 것이다라고 그래서 올랐지만은 올 들어서 관련주들은 크게 하락을 했죠. 이거는 실적이 그 회사들 개별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좋아진다라기보다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올랐다는 건데 10년 후에 NFT 또는 메타버스가 산업이 굉장히 커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 주식들이 과연 그 산업을 선도해서 커져 있을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다라는 거죠. 1999년에 IT 버블 때 그때 새로운 기술을 비롯해서 수백 개의 종목들이 크게 시세가 났는데 지금 절반 이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이고 네이버만 지금 살아남아서 주가가 크게 올랐죠. 네이버는 진짜 성장주였던 건데요. 그렇죠. 그러나 미국에서 10년 전쯤에 성장주였던 아마존 또는 테슬라 그때는 실적이 그러니까 이익이 나지 않고 그냥 앞으로 기대감만 있었는데 그 주식에 투자를 했다라면 또 성장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수익률, 수백 배의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었죠. 완전 대박이 나는 건데 그 회사의 성장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 높을 경우에는 성장주라도 장기 보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다만 이제 그런 주식이 많지는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좀 어렵죠. 그러네요. 그러고 보면 이 투자에 있어서 무조건이라는 건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이 금리 인상기에는 아무래도 성장주가 불리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주가도 또 하락을 했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익이 적지만은 몇 년 후에 이익이 크게 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는 게 바로 성장주인데요. 근데 지금 이 주가가 적정한가를 따지면은 미래에 날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지금 가치로 환산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5년 후에 예상이익이 100억이다. 그럼 이게 지금 가치로 얼마가 되겠느냐. 이거를 따질 때 할인율, 그러니까 미래의 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 할인율이 바로 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은 할인율도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가치는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금리가 높으면은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여유 자금으로 채권에 투자한다든가 또는 다른 곳에 투자해서 이익이 높은 이익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익이 높아질 수 있는데 반면에 지금 당장 현금이 부족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불리하다라는 거고 금리 인상기에는 성장주가 불리하고 가치주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절대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 경향이 강하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참 많네요. 까먹지 말고 투자에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또 내겠습니다. 너무 문제 많이 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가치주와 성장주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쪽에 앞으로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야 당연히 가치주 아닐까요? 전 세계적으로도 금리가 또 인상되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으로 빠른 금리 인상이 가능성이 높고 또 경기 둔화 우려가 높을 때는 가치주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은 가치주가 움직임이 좀 느리죠. 움직임이 느리다는 게 있어서 장기 투자를 하신다거나 또는 다른 생업에 종사하시라 좀 바쁜 분들은 가치주에 집중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좀 전업 투자자라든가 성미가 굉장히 급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나는 하루 이상 주식을 못 갖고 있어. 뭐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에 대한 투자를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궁합이 안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는 가치주를 잘 보고 있다가 딱 움직이려고 그럴 때 딱 사면 그게 가장 좋은데 실질적으로 참 그게 말은 않죠. 쉬운데 어렵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계좌의 일부는 가치주로 좀 장기 투자한다 보고 또 다른 일부 가지고 다른 주식을 좀 단기 매매에 활용하시는 그런 어떤 투트랙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성장주, 가치주 어느 것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투자 스타일과 또 투자 철학에 맞춰서 투자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빙고. 빙고. 아주 훌륭한 학생이십니다. 네. 예. 정말 이 많은 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주식 공부에 허기진 분들을 위해서 주식 정보를 쉽고 또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네, 카카오톡 채널에서 5스타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를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알면 할수록 재밌어지는 주식 투자 상암동 주식 1타 강사쌤들의 수업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안녕.